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를 연다. 그 다음에 오는 23일, 24일 후보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출마할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전부 출마 선언을 거의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와 유승민도 출마하지 않겠느냐. 또 김재섭, 이 초선 김재섭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서서히 이제 삿바 싸움이라고 하죠. 이 구도 싸움. 한동훈을 놓고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 비한동훈 후보들이 모두 한동훈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면에서도 한동훈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고, 또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일단 한동훈이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격이죠. 지금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모두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다시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또 한동훈이 정치력이 문제가 있다, 당정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도 방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화두, 핵심적인 쟁점은 문2조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문2조 심판. 문2조 이 심판을 훼손하는 사람들, 이걸 폄하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신자다, 배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권 후보들이 이제 모두 경쟁을 벌이면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앞서고는 있지만 친윤이라고 하는 소위 국민의힘의 이 주도 세력, 영남권 세력이 나경원으로 집중을 할 것이냐, 어디로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도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2조 심판에 누가 가장 적임자냐, 그걸 골라내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걸 골라내는 당권 경쟁이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 듣도 보도 못했던 정치인,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법꾸라지입니다.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파괴자입니다. 이런 법 파괴자를 맞아서 국가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문2조, 이 사법처리, 여기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사법부, 국회 모두 나서서, 여당 마찬가지고요. 국민들도 개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제 한마음으로 나서서 이 문2조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때문에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 뒤에 숨은 이 법 파괴자,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법이, 국민들의 상식이 어떤 허점이 있는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첫째, 우리 헌법이 허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법 파괴자를 만나면 우리 헌법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 도둑놈이 연쇄살인범이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면 재판을 계속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것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선거에서, 정치에서 가짜뉴스를 계속,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정쟁을 벌이는데 이걸 처벌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우리는 이런 법이 없었구나. 그 다음 사법방해입니다. 재판 지연을 하고 위증교사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는데, 사법방해를 하는데도 이걸 엄격하게 처벌할 우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정치 권력 뒤에 숨어 있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사법부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응징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구나라는 걸 지금 이재명으로 인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국민 전체가 비상사태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 전체가 대통령실, 국회, 정당, 헌법재판소, 사법부, 검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런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대표적으로 문2조 이 심판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이걸 집중하지 못하면, 이걸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못하면 우리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니까 최근 들어서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유승민까지 모두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대처하는데 한동훈이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많은 어떤 이 점수를 땄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재명 문2조 심판에 법적인 전문 지식이 있건 없건, 그동안 많이 해왔건 해오지 않았건 앞으로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등도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할 역할이 있습니다. 문2조 심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여론입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판사도 재판할 겁니다. 그런데 판사, 검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의 속도, 수사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도까지 전부 법에 정해놓지는 못했거든요.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여론의 형성에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2조 심판 이걸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을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문2조 심판 아니어도. 또 문2조 심판에 나경원, 윤상현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2조 심판을 딱 제1의 화두로 두고 누가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을 가지고 경쟁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되돌아보시면 총선 때 총선 패배의 책임이 2조 심판, 한동훈이 주장한 2조 심판에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선이 열리고 있는데, 총선이 지금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홍준표가 나서서 검사 정치 끝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한 명 잡아 넣으려고 이렇게 매달리다가 여당이 망했다. 총선 망했다. 한동훈 총선 이길 수가 없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 패배했다. 이렇게 한동훈 뒤통수에 대고 총을 갈겼습니다. 홍준표가 대표적이었죠. 총선 패배, 제가 윤한 케미의 실패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하는 게 있으면 한동훈이 보완하고, 또 한동훈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윤 대통령이 보완해주고 교정해주고 또는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윤한 갈등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총선 망친다. 윤한 양쪽 모두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대통령실 또는 여당 또는 또 보수 우파의 언론, 일부 언론,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풀려서 자기 정치 장사를 합니다. 언론 장사를 합니다. 언제나 있는 일들입니다. 이 권력의 문제, 언론의 문제. 결론적으로 2조 심판, 한동훈이 2조 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조 심판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이 바보입니까? 그거 모릅니까? 윤 대통령이 또 그걸 모릅니까?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의 부분을 극복하고 또는 보완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교정해 가면서
해낼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등만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한동훈이 매달린 게 2조 심판에 매달렸던 겁니다. 가장 큰 근간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총선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한동훈 뒤에서 총을 쏜 홍준표와 같은 행동입니다. 배신입니다. 왜 이러느냐? 한동훈을 꺾기 위해서는 이 2조 심판, 문 2조 심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소위 검사 정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 검사 정치를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고 기존의 정치권이 활동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홍준표의 계산이고 지금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도 그런 계산을 할 겁니다. 유승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홍준표가 범했던 배신,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문 2조 심판에 한동훈이 그동안 매달려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한동훈이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 2조 심판에 한동훈이 지난 2년 동안 매달려 왔는데 잘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여권 안에서도 이재명 심판하는데 문재인을 꼭 심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뉘었습니다. 조국은 크게 총선에 나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쪼개지면서 조국이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문 2조 심판,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내린 국민적 명령은 문 2조 심판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문 2조 심판에서 출발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 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여론이,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유승민, 김재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 2조 심판으로 공격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에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집중될 것입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 한동훈에게 지지율이 집중되고 겹치는 이유입니다. 문 2조 심판은 개딸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지금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되면 이 소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놈이, 그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라고 생각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0년에 가까운 우리 헌정사에서.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범법자가 도둑놈이 나온 겁니다. 이제 또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짜뉴스, 사법방해. 이재명 때문에 지금 만들어야 될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재명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그걸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박찬대를 시켜서 당헌 당규 다 고쳤습니다. 이재명은 구속이 되든 어떤 경우에든 당대표를 하고 차기 대선에 나가도록 지금 당헌 당규를 고쳤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으면 지금 정치의 기본이,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을, 문 2조 심판 이외에 한동훈을 공격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2조 심판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이 화두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게임 안 됩니다. 나경원, 윤상현 어떻게 뭉치든 한동훈에게 못 이깁니다. 저는 한동훈과 아마 나경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말 비등비등한 이 아름다운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 2조 심판에 한동훈 식이 맞느냐 아니면 나경원 식이 맞느냐 이런 경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
한동훈식이 맞느냐, 나경원식이 맞느냐, 당정 원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식이냐, 나경원식이냐, 이런 경쟁이 펼쳐져야 합니다. 문희조 심판, 이 화두를 놓고 그렇게 나경원이 한동훈을 공격할 거리도 많이 있고, 지금 친윤들을 중심으로 나경원이 자기 세를 불릴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또 1차 투표에서 이 한동훈이 과반 획득을 하는 것을 막아야 결선 투표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모두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막바지에 홍준표가 한동훈을 겨냥해서 한동훈 뒤통수에 총을 쏜 그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게 공격은 해야 합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 앞에서 저 사람의 약점을 선명하게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지 일의 선후가 헷갈리게 됩니다. 선거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희조 심판, 이걸 훼손하는 일이 총선에 이어서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합리적인 국민들 모두 문희조 심판, 이 화두를 훼손하는 사람은 배신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 때 마찬가지입니다. 2조 심판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가다 윤한 케미의 몰락입니다. 윤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한동훈이 총선 마지막에 서서 죽겠다 했습니다. 서서 죽겠다. 제가 윤 대통령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다 잘한 것도 아니고, 저보고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책임, 두 사람 모두 100%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묻는다면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이 풀어가야 합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꼭 한동훈이 지금 대세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일 필요도 없습니다. 문희조 심판, 국민들의 전체 여론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경원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문희조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걸 훼손하는 사람은 홍준표처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합리적인 국민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경고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욕심을 갖지 않으면, 또 어느 한쪽과 특별하게 연고를 갖지 않으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이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보여도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욕심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